이재명 대표 이르면 이번 주 당무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당 일각에서는 통합과 관련해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발언의 당사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서 보궐선거 자 결과 17%포인트 차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예. 맞췄다면서요? 우리 정무위에서 예. 야당 의원들끼리 내기를 했거든요. 아, 이 내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17을 써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18% 얘기해가지고 지금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쪽집게였다. 그런데 네. 알고 보면 진짜 쪽집게는 지금 조홍천 의원님이시네요. 아닙니다. 저 컨닝한 겁니다. 재보궐 직전에 아. 여당 야당 각 여론 기관을 자체적으로 예. 돌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컨닝해 보니까 양쪽이 그 조합해 보니까 요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17%. 예. 야, 어쨌든 간에 놀랍습니다. 아니, 결과가 딱 들어맞는 거 보고 정말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민심이 여론조사 그대로 반영됐다. 우리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강설한 지역에 예. 한정돼 있으니까 훨씬 더 적중도가 높겠죠. 그렇다면 내년 총선 전망도 좀 미리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여전히 정권 심판론 대 거대 야당 심판론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될 건데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심은 외면하고 계속 대통령만 따라가는 여당한테 다수당 주면은 저거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야당 계속 다수당 만들어주면은 이 정부가 임기 내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또 이런 걱정도 계실 거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전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그렇게 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갈 그런데 것이다. 어쨌든 먼저 전면적으로 당을 혁신하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이는 쪽이 승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 보궐선거 그래도 압승했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승인이라기보다는 격차를 벌리는데 원인이 됐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말하자면 여당이 자멸하는 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념이 최우선이고 또 정말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물러난 사람을 공천을 하지 그렇죠. 않나. 또 김행랑도 있었고요. 아, 김행 후보자.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민심을 거스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네. 이거는 응징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승인이고 영장 기각은 그 폭을 넓히는 것. 즉 그래도 좀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겠다 하는 걸 주저했던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담을 떨쳐내는 그런 계기는 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이후에 그간 좀 우려했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입장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까? 검찰 리스크는 네. 이제 거진 다 해소됐다. 다만 남은 거는 수원으로 어제 이송된 대북 송금 플러스 예. 경기도 법화 엮어가지고 영장을 비얘기 중에 할까 말까. 네. 수원지검 거. 예, 그 정도 한 번 남아 있고요. 예.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법원 리스크죠.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어저께 위증교사 불구속 기소가 됐고 기소됐습니다. 또 그 며칠 전에 백현동 건 기소가 돼가지고 네. 총 4건에 대해서 3개의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직선거법까지. 네. 그럼 일주일에 사나흘 재판받으러 이제 지금 다녀야 될 건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위증교사 같은 거 공직선거법 이거는 총선 전에 네. 아마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출렁은 거리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렇지만은 이 대표 체제의 변수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대표 체제로 쭉 다음 총선까지 치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원보이스의 지도부하고 혁신회의로 대표되는 원외그룹 또 강성 지지층 네. 이 세 축이 딱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그 체제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도 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전면적으로
어느 당이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진정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총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다. 예, 과연 네. 거기에 부합하느냐는 거는 뭐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것도 아마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로 지금 알고 있겠는 뭐 들리는데요. 네.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혁신입니까? 혁신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계속 방탄 리스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네. 이 대표 체제 보위, 옹위, 유지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왔죠. 예. 그러면서 민생은 등한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나가 보시면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월급 말고는 다 올랐습니다. 네.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또 국내 정세 굉장히 불안하죠. 또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인구 절벽이 네. 있고 이런 눈앞에 닥친 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하나도 해법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을 꼭 대표를 옹호하는 쪽과 네. 대표의 비판적인 쪽 갈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대접할 게 아니고 어쨌든 모두 다 당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서 비롯됐는데 다만 그 표출한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더 이상 좀 이렇게 뭐 징계라든지 뭐 가결파 의원 뭐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과연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예. 좀 의문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지금 뭐 말씀에 보면 징계 명단에 의원님도 포함됐다는 뭐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5명 중에 올라가 있는데 참 제일 끝에입니다. 제일 그래도 밑에입니까? 5번입니다. 5번. 예, 조금 그게 불만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밑에인데 예. 좀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그 뭐 우연히 네. 봤는데 그거 네. 뭐 오래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방송 나가지고 또 얘기하셨는데 조금 네.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죠.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따뜻하게 말씀해 주니까 고마우면 되는데 저는 뭐 걱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홍익표 대표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예. 그저 김남국 의원이 요즘 네. 자꾸 당무에 관여를 하고 SNS에다가 뭐 그 당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 가결파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저 예. 과연 이 사람 지금 무소속 맞냐? 남의 당 일에 왜 이렇게 관여하냐? 이거 그냥 이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때 윤리특위 소위에서 예. 3대 3으로 해가지고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명 이걸 부결됐죠. 지금이라도 예. 전체 회의로 회부해가지고 그 전체 윤리 전체 의원들 의사를 물어서 제명 조치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김남국 이분은 그 윤리특위에서 그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막 울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본회의에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인 거네요. 일단 윤리특위에서 전체 회의까지는 가야죠. 전체 회의까지는 가야 된다. 예.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상민 의원이 말했던 그 한 이탈 하여튼 40여 분 포함해서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선배가 네. 말씀하시는 거는 끊임없이 그저 카나리아가 그 경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일산화탄소 부족. 네. 뭐 이러다 당 깨진다. 더 이상 이런 정당 되면 안 된다. 이런 네. 경고의 목소리 내는 건데 그 경고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저 사람 분당하려고 한다.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자꾸 단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신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건 경고의 목소리다. 예. 예.
그렇게 나가줬으면 보이죠. 좋겠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아, 해석이 좀 더 많이 된다 이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자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에서 좀 오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맞는 말씀입니까? 아유,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러실 걸 안 그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시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결 직후에는 뭐 난리가 났었죠. 네. 뭐 가결파 전원 어떻게 하겠다. 뭐 다 예. 하다가 예. 이제 그 다음엔 뭐 조금 나눠 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가결을 공언한 의원에 대해서만 한 게 맞다. 뭐 이렇게 뭐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영장 기각되고 또 강서 재보궐 압승으로 이제 여유가 좀 생겼겠죠.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겸손함, 반성 뭐 이런 걸 강조하고 내부로 껴안고 통합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네. 속내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도 뭐 전체를 껴안고 갈 수는 없고 일단은 디바이드 해가지고 룰 하는 그런 전술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신경을 쓰는 거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공언한 의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예. 어떻게 찾을란지. 두 번째. 네.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방송에 정성호 의원요? 예,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분당을 주장하거나 당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당대표 사퇴 요구 발언을 하면 안 됩니까? 뭐 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사당화되고 있다. 보기에 그렇다는 건데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 징계가 필요하다. 아니 지금 대표 리스크 때문에 우리 당 경쟁력이 저평가되고 있고 네. 사당화가 심화돼 가지고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네. 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걸 그만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애당심에서 비롯된 건데 네. 저는 그 얘기 정성호 의원 얘기 딱 듣는 순간 마치 그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에 영장 없이 구속하고 예. 비상군법에 의해서 15년 이하 징역 보낼 수 있는 그 긴급 조치라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 알죠. 예. 그게 빡 떠오르더라고요. 아하. 야 이게 뭐냐. 너무 심하다. 민주정당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못하게 하려는 거냐. 이거는 민주정당이 아니죠. 좀 심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긴급 조치 말씀까지 하셨네요. 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면 선거 패배에서 이 여당이 혁신하면 민주당의 이 쇠몽둥이 날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셨는데 네. 현재 국민의힘 상황 볼 때 민주당 쇠몽둥이 뭐 날라오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사무총장하고 뭐 이렇게 네.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할 때 네. 그래도 사무총장이 핵심이니까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죠. 예. 그래도 우리 당보다 좀 낫구나 싶었는데 그저께 의총에서 김기현 체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없다. 네. 그러면서 시즌 2로 가고 TK 출신 그 이만희 그 대선 때 후보 수행 단장인가요? 네. 그 하셨던 뭐 그분을 또 사무총장으로 앉힌 거 보니까 뭐 저 당이나 우리 당이나 뭐 도끼 개끼이다. 예. 뭐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동맥 경화가 있는데 네. 그 동맥 경화 때문에 두통이 심하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동맥 경화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산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그 지시가 하달될 뿐이죠. 예.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동맥 경화로 비유를 할 건데 그럼 머리가 아프다. 그럼 동맥 경화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두통약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잠깐 덜 아프겠죠. 그럼 곧장 또 아픕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겠냐. 임시 방편이다, 미봉책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건 뭐 눈가림이고 아웅이고 김기현 체제는 태생부터 당정일체 그 적극적으로 용산에 관여해 가지고 전교 꼴등을 1등 만들어서 저 당대표 시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철저히 용산 종속적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네. 용산 생각이 바뀌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여연 부원장이 뭐 그런 문자도 날리고 했던 거 아닌가.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뭐 회초리도 우리한테 안 날라올 것 같은데 다만 용산의 국정 기조가 바뀔 때 네.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뀔 때 그리고 용산과 국힘의 관계가 수평되던 관계로 바뀔 네. 때 그때가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때다. 민주당이 이제 긴장할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인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용산의 뜻이 반영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무총장이나 당직자 봤을 때 뭐 민주당이 아직 긴장해야 될 인선은 아니다 이렇게. 예, 택도 없습니다. 아 택도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또 그 국힘의 지금 저 인선을 네. 보고 비난을 하는데 우리 당도 가결 사태 직후에 우리 박홍훈 원내대표만 사퇴 서둘러 예. 사퇴시키고 또 송갑석 그 유일한 최고위원. 비명 최고의 예. 사의만 수리한 거 아닙니까? 네. 별로 그렇게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이 지금 원색적으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게 과연 공익적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 같지는 않거든요. 예. 철저히 뭐 사감에 의한 것 같은데 네. 이건 안철수 의원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예. 안철수 의원의 유리한 그런 종목 같지도 않고요. 네. 또 안철수 의원이 더 사감에 투철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 예. 저 이준석 대표는 그냥 받아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그 이미지와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될 뿐이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강단이 있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지극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무위 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국감 현안 좀 짧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에 가는데요. 네. 가계부채 문제, 네. 또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우리 그 서민이나 젊은 층들의 최대 관심사 대출금리 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대출금리요. 자 도끼 객기네 했는데 내년 총선 민주당에서 하시는 거 맞죠? 저요? 예. 그 불쾌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당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